경력 20년 경매 전문가, 꾸준함과 부지런한 경제 유튜버, 쉽고 정확하게 명쾌한에서 홍티와 함께 NPL 직권 투자 회원 직동 NPL 대부업계 최초 프랜차이즈, 종잣돈을 모아 투자하세요. 홍티 경매로 나눠 먹기. 투자 금액 안전해요. 세금 납부 투명해요. 노후 대책 마련해서 여유롭게 살아가요. 종잣돈이 부족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티 경매 대부업 궁금하시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무서운 대부업 결코 아니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합법적인 대부업체랍니다. 홍티 경매와 함께 정직하고 안전한 투자 수익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많은 회원분들이 수익 인증 꼭 확인해보시고 지금 당장 홍티 경매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자 금액 안전해요. 세금 납부 투명해요. 노후 대책 마련해서 여유롭게 살아가요. 종잣돈이 부족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재테크의 새바람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오늘이 12월 16일.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 16일 네, 아침 라이브. 원래 홍티 라이브였나? 근데 이게 제목이 지금 봤네. 아침 라이브라고 안 써 있었나? 네, 하여튼 아침 라이브 홍티 라이브 이제 209번째. 네. 오늘 이제 경매하고 대부업은 왜 뗄래야 뗄 수 없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경매는 이제 안녕이냐. 근데 우리가 대부업을 하면서 홍티 경매가 됐든 홍티 경매 대부가 됐든 경매하고 우리 그 대부업하고는 솔직히 뭐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연체하면 경매로 가는 거고 또 근저당 채권 NPL 사오는 것도 다 경매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지. 뭐 도저히 뭐 경매는 별건 딱 따로 두고 우리는 대부업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부는 이제 경매하고 대부업은 하나다. 예, 그 같은 거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1부를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건을 찾아봤어요. 12월 16일 오늘 기준으로 이제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이 몇 개인지 이제 제가 아침에 나와서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보니까 총 45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45건을 제가 일일이 클릭해서 보니까 채권자가, 그러니까 신청 채권자가 대부업체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등기부상에 그러니까 결국 경매에 들어간 그 채무자, 그 대출자, 소유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근저당을 설정한 거, 요거까지 해서 제가 세보니까 45건 서울 아파트 중에 12건이 전부 대부업체가 근저당권 설정해 놓고 뭐 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냥 뭐 후순위라서 뭐 앞선 순위가 경매에 넣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경우, 뭐 결과론적으로 볼 때 45건에 12건이니까 평균 20% 이상은 되겠죠. 예, 20% 이상이 한 25%, 한 25% 가까이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 그 돈 빌린 사람들이 대부업체의 손을 빌렸다. 근데 이거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인데도 대부업체 그 채권액이 많아요. 개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지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난 이후부터는 올해 들어가지고 아마 대출 받은 분들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에서 대출 받은 그 아파트를 따져볼 때는 아마 대부업체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건 하나 보니까 뭐 줄지리 아파트 지금 뭐 양천구부터 해갖고 이거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뭐 45건을 보려고 첫 페이지구나. 예, 총 45건에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뭐 서울의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변경되거나 정지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 경우들도 꽤 있어서 아파트가 역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다 보니까 이제 경매가 들어간 그분들도 지금 감정가보다 다 높아요. 예, 감정 시점보다 지금 시세가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소유자들은 뭐 우리야 뭐 떨어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경매 들어간 아파트 소유자들은 지금 경매로 날리는 게 날린다는 표현을 쓰지만은 경매 진행해서 제3자가 낙찰받는 게 자기들한테는 더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경매 어떻게 하든 변경을 시키거나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매 일정을 좀 이렇게 연기시켜 가지고 멈춰 있는 경우들도 꽤 된다. 자, 그래서 물건 한 서너 개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북부지방법원인데 요건 지분이에요. 휴경동에 있는 주공 11단지, 주공 1단지구나. 1단지인가? 113동이면 11단지인가? 네. 지금 이제 2분의 1 지분 나왔는데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부부가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인데 뭐 두 부부가 합의해서 대출을 받지 않고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가 남편 몰래 내 지분이니까 내 거잖아요. 내 거니까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출 받는 경우가 꽤 많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지분으로다가 대출해달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보통은 공유자, 그러니까 남편이든 뭐 부인이든 동의 없이 대출 가능하냐라는 물음이 많이 있는 거 볼 때 뭐 딴짓을 차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같은 공유자 2분의 1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 모르게 대출 신청하는 분들도 요청하는 분들도 꽤 많다. 예, 그래서 요거 아파트도 지금 현재 2분의 1 지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에서 4억 3천 빌려줬어요. 2020년 작년 4월 달에 빌려주고 희한한 게 JB에서도 질권대출 있고 이렇게 질권대출을 두 개가 가능한지 저 이게 조금 의문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이거 내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갚았나? 갚았으면 질권을 뺄 텐데 먼저 질권을. 그러니까 저도 이게 궁금해서 근저당은 하나인데 4억 3,200인데 질권도 4억 3,200이면은 받은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밑에 스마트저축은행 질권 또 받았네. 이거는 제가 여전히 궁금한 사항인데 이런 게 가끔씩 보여요. 질권이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그 내막을 모르겠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대부업체가 있으면 대부업체가 이렇게 질권대출 받아서 얘네들은 채권 최고액이 4억 3,200인데 질권도 4억 3,200이에요. 그러면은 빌려준 대출액의 전액을 다 받은 거죠. 네. 자, 또 다른 아파트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네요. 1차 B동. 제가 과외 갔던 집. 근데 소유자가 안재욱이야? 이게 그 배우 안재욱일까 설마? 동일인이 있겠지? 동일인. 예.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이거. 지금 보니까 안재욱이네. 글쎄 뭐 이름 비슷한 사람 안재욱이라는 이름도 많으니까. 자, 타워팰리스 요게 지금 건물 면적이 42평인데요. 실제로 이게 분양은 아마 70평일 거예요. 이게 42평. 보통 여기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분양 면적보다 한 60%가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거의 70, 80평대인데 감정가가 28억. 지금은 40억 가까이 갈 텐데. 자, 이것도 지금 보니까 트리플 AMC 대부에서 대출을 해줬죠. 13억 2천. 그리고 해밀 자산 대부에서 또 6억 4천. 재밌는 거는 JB 우리캐피탈. JB가 아주 질권 대출이 유명해요. 여기서 13억 2천을 그대로 질권 설정해줬고 또 등촌신협, 여기는 제가 연락해서 이제 좀 만나볼 텐데 등촌신협도 6억 4,300을 해밀자산관리대부 그 채권 최고액 그대로 100%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내 돈 없어도 남의 돈 갖다가 대출 가능하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잠원동에 있는 상지 리츠빌인데 요것도 좀 비싼 아파트예요. 요것도 전용이 이제 51평인데 감정가 31억. 이것도 40억 넘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변경이 된 건데 변경됐다가 진행이 되는데 아마 또 변경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하나 AMC 대부가 24억 6천. 그 다음에 질권을 받았네요. 키움저축은행에서 24억. 키움저축은행에서도 이렇게 질권 해줘요. 해줍니다. 해줘요. 근데 재밌는 거는 개인 질권자가 우리 홍치경매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나 있어요. 근데 하나 AMC 대부에서 또 2억 8,600. 예, 그리고 또 2,600을 그냥, 이건 아니구나. 밑에서 또 2억 7,600, 2억 8,600 해가지고, 근저당을 또 두 개나 해줬네. 아파트 값이 뭐, 호가하니까, 올해 7월 달에 또 해줬네요. 이거는 딱 볼 때, 요렇게 잘 보세요. 그 등기부를 보시면은 24억 받았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하나 AMC 대비해서 2억 8천 받았죠? 그러다가 올해 7월 달, 3개월 전에 2억 7천 또 받았죠?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뭐 이게 아파트가 5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추가로 1, 2억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대출 문의가 올 때 제가 다 패스시켰거든요. 안 된다. 왜냐? 이분은 돈이 급한다. 돈이 급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왜? 24억이면은 이게 24억에다가 지금 이게 원금만 해도 20억이 넘을 텐데 20억이면요. 한 달에 이자가 얼마냐? 한 달에 이자가 20억이면은 20% 잡고 1년 이자가 4억.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가 한 3,500, 4천? 한 달에 이자가 3, 4천인데 3, 4천 이자를 감당을 하려나? 아니 물론 뭐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되면 그까지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문의가 오면은 이런 물건은 제가 반려한다. 이거는 첫 달부터 아마 이자 연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내막은 모르죠. 이자를 잘 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경매에 들어갔잖아. 잘 보세요. 올해 7월 달에 대출 받았어요. 근데 경매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이런 물건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어딨냐 신정동에 용산구 이제 신천동 그쪽이 용산에 있는 건데요. 리버오일 삼성인데 여기도 지금 35평인데 감정가는 12억인데 요거는 감정 지금 더 비쌀 것 같아요. 예, 요것도 여기 보시면은 MAP 대부가 3억 9천 그 다음에 다시 MAP 대부가 2,600 예, 추가로 또 1년 만에 빌린 거죠. 아이고 가압류 줄줄이 여기는 이분은 뭐 요청을 이거를 갖다가 대신 갚아주는 걸 요청을 하더라도 못 나가죠. 일단 연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하도 물건을 이제 많이 이제 경매 물건이 아니라 경매 물건을 대출 물건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제 등기부만 보면은 이분은 대출이 나가도 이자가 잘 들어오겠다. 이분은 이자가 연체되겠다라는 판단이 이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12월 달에 단톡방에 물건이 안 올라오냐 계정 휴업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좀 좋은 걸로 좀 나가려고 좋은 거라는 거는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그래도 월 말에 이자를 월 말이 아니라 이자를 좀 잘 낼 수 있는 분한테 대출 나가는 게 좋은 거지. 아니 첫 달, 둘째 달부터 이자가 연체하면은 투자하시는 회원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경매가 들어가서 나중에 한 번에 받는다고 치더라도 홍티경매에 투자했을 때는 질권 투자는 목적이 매달 받는 거를 목적으로 하시는데 매달 받지 못하는 거를 제가 무리하게 대출이 나가서 저는 상관없어요. 뭐가 되든지 간에. 근데 문제는 제가 좋은 게 아니라 회원분들이 매달 받는 거를 목적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피치 못하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매가 답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연체될 거를 예상을 뻔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패스하고 미룬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근저당 설정한 물건들은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질권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실행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질권 대출은 이게 이제 그 세 가지, 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근저당,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나가는 날 동시에 질권을 받아와요. 이럴 때는 내 돈이 없어도 돼. 그렇잖아요? 대출 계약서 쓰고서 대출해 줄 때 먼저 돈을 받아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중간에서 받아다가 주는 거니까 뭐 내 돈 없어도 가능하죠. 이게 첫 번째 가장 이상적으로 그 다음에 많은 대부업체를 하려는 분들 또는 그냥 일단 대부업체 낸 분들이 자 요 1번 근저당 설정일과 동시에 돈을 빌려와서 빌려주면 되니까 요거만 생각하고 일단은 냈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나이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 설정 이후 질권 대출 해줄 때 먼저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질권 대출 해주는 뭐 키움이든 뭐 JB 캐피탈이든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니네 돈으로 먼저 해줘 이거죠. 니네 그 돈도 없어? 그럼 우리도 못 해줘.
어차피 담보대출로 받아서 담보대출의 질권이기 때문에 질권자 이 은행도 손해볼 게 없는데 근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일단 네 돈으로 하고 갖고 와 그럼 그때 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근저당 설정 이후에 이제 질권대출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근저당 금액하고 동일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저당 설정이 아까도 보셨지만 13억 2천인데 질권도 13억 2천이잖아요. 그러면 대부업체는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빌려온 금액 그대로 해준 거예요. 요런 게 있고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니네가 빌려준 돈이 얼마야? 2억? 아 우리는 질권대출 1억 5천 밖에 못 해줘. 5천은 네 돈으로 해 이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그러면은 두 번째 근저당 설정 이후에 질권대출을 받는 거 그 다음에 근저당 금액보다 보통 적게 많게는 뭐 한 20-30% 적게는 한 10% 정도까지 빼거든요. 질권자가 질권대출을 받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 그만큼의 신뢰회복이 안 된 거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행에 우리가 대출을 받으러 가면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서 대출 여러분 뭐 경락 대출 받는 분들도 뭐 다 경험하셨겠지만 또는 집을 사가지고 대출 받은 분은 경험하셨겠지만 은행에서 아니 내 집을 담보로 그리고 내 집값이 얼마인데 내가 분명히 산 금액이 5억인데 대출을 3억만 받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의 60%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뭘 요구하냐? 인감부터 서류 다 요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뭘 요구해요? 직장 있어요? 네. 그럼 어디 직장이요? 쓰고 연봉 받아요? 얼마 받아요? 갖고 와봐. 받는 거 확인해 보게. 그러니까 내가 받는 월급은 어떻게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잖아요. 야 급여가 이거밖에 안 돼? 어쨌든 민낯을 다 보여드리는 거잖아. 빨가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 담보대출 받을 때는 모든 걸 다 갖고 와야 돼. 저희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부동산 담보로 대출 받겠다는데 왜 내 신분증과 신분증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내 뭐 직장과 연봉과 내가 세금 낸 거부터 해갖고 모든 서류를 저희가 요구하니까 근데 안 내면 못 해주니까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야 되지 않아요? 아쉬우니까 내야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질권대출도 질권대출을 해줄 때 그 대부업체라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대부업체인데 문에 생긴 지 얼마 됐니? 한 2년 됐네? 그럼 지금까지 대출 얼마 나갔니? 뭐야 한 3억밖에 안 나갔어? 5억밖에 안 돼? 그러면은 질권대출 해줄 테니까 일단 물건이 있어? 그럼 네 돈으로 일단 먼저 나가. 그리고 2달 있다 와. 그럼 해줄게.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2달 있다 오기는 2달 있다가 오구자시간에 당장 나갈 돈이 없는데 뭐 그런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그 최 팀장 통해서 그 대출 우리한테 토스 오는 것 중에서 대부업체가 이제 다른 대부업체가 그 대출 문의를 받았어. 실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우리한테 물건을 파는 거예요. 중개 수수료만 주세요. 물건 넘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부 중개입니다. 네, 그래서 그 특히 처음 대부업 낸 그 대부업의 판단 미스가 바로 이거예요. 자본금이 없어도 무조건 질권대출 받아 수익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저 얼마 전에 그 대부업 강의한 사람이 있어요. 저 말고 이제 또 여기 어디야 블로그에. 근데 무슨 대부업체 본인이 무슨 대부업체인지 이름도 안 올리고 뭐 그냥 대부업 냈대. 그리고 질권 실행을 했대. 근데 어디 실행했는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블라인드야. 전 믿을 수가 없지만은 문제는 뭐 이게 개인한테 빌려오는 건 모르겠지만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려와서 대출해 줄 때 그 자본금이 없어서 무조건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제가 연락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대부업 낼 돈 한 1억 정도 있어. 솔직히 1억 갖고 대부업 못합니다. 불가능하죠. 1억 자본 갖고 무슨 대부업을 해요. 불가능한 일이지. 혼자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질권대출 받아오면 되겠다? 질권대출 누가 해주는데? 어떻게 받을 거야? 대부업 질권 대출해주는 키움저축은행이나 JB캐피탈에서 일단 너 하고 와. 너 돈이 대부업 내려면은 한 2억 대출 나갈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일단 네가 먼저 하고서 한 3개월 있다가 와라. 이자 잘 내는 거 확인하면은 내가 해줄게. 그럼 3개월 있다가 가면 해준다는 뭐 보장을 받는데 문제는 먼저 해줄 돈이 없으니까 못 해주는 거죠. 그렇게 벽에 가로막힌 분들이 저한테 연락해서 질권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어떤 분은 다이렉트로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투자회원들을 자기한테 좀 땡겨달래. 그러면 얼마를 주겠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 수익 절대로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저께 설명을 드렸지만 전국의 대부업체가 이제 홍티경매도 대부와 대부중개 두 개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계산이 두 개로 등록이 올라가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부업체는 한 8,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제가 그저께 보여드린 대로 7,000개가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등록은 뭐냐? 그냥 자본금 5천만 원에 등록한 사람이에요. 금감원은 5억이고 저기 지자체는 5천만 원이니까 일단 7,000개가 5천만 원 자본금으로 거의 대부업의 뭐 90% 가까이가 거의 지자체 등록이에요. 그런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가 7,000개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왜 전체 대출액의 20%밖에 자기네들이 감당을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죠. 돈이 없기 때문에. 자본금이 없어서 대출해줄 돈이 없어요. 빌려와야 되는데 빌려올 수 있는 그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열어놓고 개점 휴업이죠. 지금 7,000개 대부업체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 14조 대부업체가 대출 나갔다고 할 때 그중에 7,000개 대부업체가 20%면은 약 2조거든요. 그러면 7,000개 대부업체를 그러니까 2조를 7,000으로 나누면 한 개 대부업체당 대출이 얼마냐? 2억 8천 나간 거예요. 와, 2억 8천이 많이 나갈까? 많이 나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업체라고 이름을 달았는데 1년에 대출이 2억 8천이야. 그 운영이 될까? 운영이 안 돼요. 자, 보세요. 제가 그냥 대략 계산한 거예요. 그냥 제가 추정해서 1년 대부 매출이 2억 8천이에요. 대부를 했어. 대출이 나갔어. 그럼 이자를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나갔다고 쳐요. 이자를 18%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1년에 5,040만 원 받아요. 그럼 매월 420만 원 들어와. 괜찮은 거 아니냐? 글쎄, 대부업체가 월 420만 원 저기 수익이 들어와서 순수익이 아니라 그것도 그냥 이자가 통째로 들어온 게 420. 여기는 세금도 있고 기타 등도 빼야 되죠.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세를 그냥 띈다. 이자소득세 115만 원 빼고요. 임대료 관리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무실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못합니다. 대부업 등록은 무조건 근린시설, 상가 사무실 말고는 등록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실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가 사무실을 얻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싸도 40, 3, 40, 뭐 4, 50 관리비가 뭐 1, 20 할 테니까 그러면 최소로 잡아도 임대료 관리비가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뭐 이것만 내면 끝나나 다른 것도 써야 될 거 아니야. 뭐 사무실 뭐 기타 등등 뭐 하물며 복사기라도 쓰거나 뭐 용지라도 쓰거나 뭐 이런 거 쓰고 그다음에 나가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업체 사장이 혼자서 일한다고 쳐도 그럼 한 달에 하루에 뭐 밥 한 8천만 원, 8천 원 먹으면은 대충 그냥 50만 원 쓴다고 하면 그러면 420만 원 이자 받아갖고 세금 내고 임대료 관리비 내고 기타 뭐 밥 먹고 뭐하고 최소로 쓰고 그러면 그게 나간 돈이 220만 원, 225가 나가요. 그러면은 420에서 225를 빼면 한 달에 200만 원 순수익 나오는데 이거 갖고 운영이 될까?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2억 8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2억 8천만 원 갖고 대부업체를 차려도 한 달에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나 혼자 한다고 가정할 때 직원 안 두고 한 달에 200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무슨 대부업 하면 무슨 대박이 나고 돈을 벌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뭐 앞으로 대부업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는 대부업은 현실이 이렇게 잘못되게 인식이 돼 있다. 무조건 대부업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하고 비교하시는데 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금감원도 뭐 이거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근데 지자체 등록한 7,000개 대부업체 제가 볼 때 한 절반 가까이는 개점 휴업이다. 운영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운영 안 하고 있는 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7,000개 대부업체가 2조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 7,000개로 나누면은 1인당 대부업체당 2억 8천인데 이걸로 어떻게 버텨요? 버티기 어렵지. 일단 서초동 주변에 제가 대부업체를 클릭해 봤더니 와 엄청 많어. 홍치경에 뒤로도 있더라고 대부업체가. 근데 간판 못 봤거든요. 하여튼 서초동 요 일대 여기 지금 서초교대 강남이고 세계전철역 주변의 대부업체예요. 어림잡아 한 30개쯤 되는데 30개 중에 제가 이제 아침에 다는 아니고 일단 제 홍티경맥 인근으로 다 클릭을 해봤지. 그랬더니 이게 딱 뜨네. 일단은 30개 다 한 게 아니라 한 20개 정도 했는데 5개 업체는 사이트가 연결이 안 돼요. 접속이 안 된대. 그럼 사이트라고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가 있는데 접속이 안 된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운영을 안 하는 거지. 솔직히 대부업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대부업체가 간판, 홍티경매, 제가 간판 걸어놨잖아요. 물론 홍티경매 유튜브 대부하고 MPL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게 대부인지 MPL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돈 빌려주는 데지도 몰라요. 또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 이렇게 제가 간판을 밖에다가 대로변에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그렇게 대출 떠들어도, 뭐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일주일에 뭐 다이렉트로 저한테 대출 문의 오는 게 한 서너 명 정도 오는데 근데 일반 대부업체는 간판도 없어. 사이트도 없어. 그럼 무슨 수로 대출을 해줄 거야? 예. 홍보를 못 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중개업체 통해서 물건을 받아 대출해주나? 글쎄, 사이트 자체도 없으면서 이게 저는 이런 업체는 문을 닫았거나 그냥 개점 휴업이다. 열어놓고 있을지 몰라도 제가 주소는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 이 사이트 접속 안 되는 거 주소 나와 있거든, 몇 층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 보려 그래.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여기 주변에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으면 뭐 좀 얘기나 뭐 인사 나누고 오는 거죠. 빈손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바깥으로 사들고 가서 물어보면 되지 뭐. 예. 그래서 이런 업체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이거예요. 대부업은 혼자 하긴 어렵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저한테 이제 이거 딴 얘기지만 제가 대부업 이제 어떤 분은 이제 프랜차이즈 홍팅을 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대. 자기가 뭐였더니 자기는 홍팅은 이름을 안 쓰겠다. 예. 두 번째 뭡니까? 그 보증금, 투자 보증금 1억을 못 내겠다. 예. 혼자 하세요 그랬지. 자기 멋대로 할 거면 홍티경매 제가 그 사람하고 왜 같이 해? 같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해보라고. 예.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은 한 2달 있다 연락이 와서 어떻게 질권대출 받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참 제가 능력이 그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혼자 하시지 왜 자꾸 물어보시냐고. 그래서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 알아보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대부업을 혼자 하긴 어려우니까 홍티 경매하고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걸로 1부를 마치고 2부로 가겠습니다.